이렇게 하시면은 비립종 편편사마귀 피부 요철이 없어지면서 또 다시 생기지도 않는 완벽한 케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 텐데요. 살다 보면은 기미도 생기고 잡티도 생기고 그리고 울룩불룩 뭔가가 많이 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증상들이 쥐젖이라든지 비립종, 편편사마귀 이런 것들이에요. 아마 고민되시는 분들도 매우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요새 율무가루 팩, 그쵸? 혹은 피부과에서 없애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올라와요. 그쵸? 왜 이렇게 다시 생기는지, 그리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쥐젖은 연성섬유종이라고 하는데 입체적으로 볼록하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번지지는 않지만 한번 생기면은 또 몇 개가 여러 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립종은 주로 눈 밑에 하얗게 차오르는 알갱인데요. 눈을 많이 비빌수록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선이 막혀서 인결정체가 쌓여서 생기는 증세라고 합니다. 감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 편편사마귀가 있는데요. 요게 문제예요. 요 편편사마귀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즉 바이러스라서 감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편편사마귀가 있는 사람과 피부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도 옮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편편사마귀는 무조건 없애고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이 편편사마귀의 증세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내 피부 안에 그게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는 물론 예방도 중요합니다. 이 편편사마귀가 잘 생기시는 분들의 특징은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즉 피부가 굉장히 약하고 건조한 분들이 잘 생기고요. 두 번째는 아토피 피부, 얼굴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속 긁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확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편편사마귀는 피부 표피에 굉장히 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홈케어로도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율무가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율무가루 팩이 너무너무 핫하고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계신데, 문제는 이 편편사마귀가 비립종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게 문제예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 피부과 의사분들이 편편사마귀 제거하고도 한 달 후에 그 똑같은 환자분이 또 찾아오신다고 해요. 그만큼 편편사마귀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좀 기미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 생율무가루로 매일 아침마다 세안을 하고 있어요. 율무 세안. 요 율무 궁금하시죠? 정확하게 율무가루가 어디에 좋은지 자세하게 다루어 볼게요. 율무는 벽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의이인 약재라고 한방에서는 쓰이고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모든 곡물 중에서 으뜸이라고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율무는 100g당 377칼로리. 이렇게 가공이 된 율무가루는 100g당 399칼로리로서 포만감도 높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그 밥순이들이 다이어트 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재료예요. 율무 속에 있는 알리신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혈전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칼륨은 노폐물과 나트륨 그리고 부종을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살, 주변에 보면 물살 있으시죠? 그러신 분들이 이 율무를 장복하시면 습기와 부종이 빠지게 돼서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루테인 성분도 들어있어서요. 노화로 인해 감소하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노안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한 철분,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헤모글로빈, 그리고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고 조혈작용이 있기 때문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매우 다만 합니다. 이 율무는 매우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차신 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 주셔야 하고요. 임산부 후보들은 그 자궁 수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곡물과는 달리 제한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드실 경우에는 설사, 복통,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요 1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요런 큰 수저가 15g 정도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하루 권장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손쉬운 데일리 케어로 편편사마귀, 비립종, 피부 요철 깔끔하게 없애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율무 세안 시작해 볼게요.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반 다른 곡물 세안보다 좀 더 걸쭉하게 비율을 맞춰줄 거예요. 우유를 30ml, 나머지는 이제 율무가루로 채워줄 거예요. 꿀을 한 스푼 정도. 왜냐면 이 편편사마귀는 건조할수록 더 잘 생긴다고 하잖아요. 다른 세안제보다는 좀 더 걸쭉하게 만들어지는데 미음처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세안을 해볼게요. 이거는 세정력은 없는 세안이기 때문에 주로 아침 세안 해주시면 좋고요. 혹은 저녁에 홈 세안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물을 묻히지 않고 이건 하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따라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는데 스크럽젤처럼 이 편편사마귀나 비립종 등이 훨씬 더 잘 제거가 되더라고요. 목도 사실은 굉장히 뭐가 많이 나요. 쥐젖, 비립종, 편편사마귀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편편사마귀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좋죠. 저는 그 아빠 그리고 저희 그 할머니 또 이런 편편사마귀, 비립종이 되게 많으신 얼굴이에요. 유전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염이 되고 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지저분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통에다 담아놓고 흔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쓰시면 되기 때문에 편편사마귀가 손쉽게 제거가 되는 거는 물론 예방도 된답니다. 그래서 편편사마귀가 없어졌다고 막 룰루랄라 관리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세안제를 만들어 놓고 적어도 주 2회에서 3회 꾸준하게 율무로 피부를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다시 또 편편사마귀나 비립종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게 일단 피부에 보였다는 거는 이미 내 피부 속에 그게 확 깔려 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율무가루는 이렇게 막 비비지 않는 한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은 아니에요. 양치를 하는 정도 시간이면은 한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부 속으로 쏙 스며들게 되고요. 혹은 효과를 좀 더 보고 싶으시면 팩처럼 한 10분 정도 계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해지고 피부의 어떤 부분은 되게 거칠거칠하고 요철이 많거든요. 그것도 되게 말끔하게 좀 제거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 아시는 지인이요. 붓기를 빼려고 볶은 율무가루를 장복을 하셨어요. 어느 날 편편사마귀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리기 시작하더니 사라지더래요. 이제 몸에 불규칙하게 요철, 편편사마귀, 비립종 등등 뭔가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났다면 그게 또 그 몸에도 이 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율무가루를 입욕제처럼 욕조에 이렇게 주물주물 다시팩 같은 데다 넣으시고 주물주물 그렇게 입욕제로 쓰시면 너무너무 좋은 게 바로 요 율무입니다. 저도 피부가 엄청 매끈하고 부들부들해요, 진짜. 그냥 편편사마귀 없으시더라도 그냥 보통 피부가 하셔도 진짜 깐달걀 피부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매끄럽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율무가루 세안제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맑고 깨끗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